그러면 왜 바이오 헬스 분야일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바이오 회사 중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리고 베트남 바이오 시장에 대해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경제TV 오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업로드 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 산업 비전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자기만족이 가장 큽니다. 저한테 편집을 해주는 친구가 이제 편집에 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런 걸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편집을 해주고 이 계좌를 관리를 해주는 친구가 따로 있어서 그 친구 말로는 저희가 이걸 업로드 한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봐주시는 분들의 이 평균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나름 기분이 좋았고, 제가 왜 자기만족이라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마다 취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경제를 취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가끔 공모전도 나갔는데 제가 최근에 대기업에서 하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경제 관련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전화가 왔을 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시잖아요. 한번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이런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여기에 요즘 너무 재밌어서 사실 저희가 촬영해 놓은 건 너무 많은데 지금 업로드를 한 번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거는 제가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달라고 할 거고요. 제가 이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주식으로 엄청 큰 돈을 번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날린 사람은 아닙니다. 돈을 날린 사람은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럼 제가 왜 불안해하지 않는지, 주식 투자를 해서 왜 불안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지, 그거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공유를 해서, 사실 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돈 때문에 비굴해지는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좀 더 의지가 있는 분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그분들께 저는 뭐 듣고 싶은 얘기가 고마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뭐 제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희망과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바이오 헬스 선도 국가의 꿈을 키우겠다. 그럼 제가 바이오에 주목을 하게 된 건 제가 연동 기억이 안 나는데 셀트리온이 8만원쯤 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저는 단순히 이슈로 소액을 투자를 했었고요. 그냥 흔히 말하는 단타로 그냥 좀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넣어놨다가 워낙 수급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돈을 벌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거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바이오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바이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더스트리였다. 이걸 내가 바이오를 자꾸 연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품이고 이건 꿈을 먹고 사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던 저의 판단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산업이라는 게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이 인더스트리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제 자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 중 하나를 두 개의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장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플러스를 한 15% 정도를 보고 있고요. 저는 향후에 한 1년 정도를 더 보유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고 결국은 시장 방향이 잡혀간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그 부분에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러면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금 3대 핵심 주력 산업으로,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 분야거든요. 사실 미래형 자동차에는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소차,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수소차와 그리고 이제 전기차 등등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이 배터리 회사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LG가 이제 전장을 인수를 하고 삼성이 전장 산업을 인수를 한 이유는 결국은 이
전장산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핵심 동력, 그리고 최근에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이러한 벤처에 투자를 하시고 있는 부분도 이런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거, 한국 경제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 삼성이라는 글로벌 세계 13위의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반도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를 강화를 하겠다는 포석이 1번이고, 2번은 이 비메모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 헬스 분야를 함께, 이런 BT 산업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 정부의 정책과 규제 등등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길어져서 우선 오늘의 핵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이오 헬스 분야일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바이오 회사 중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리고 베트남 바이오 시장에 대해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바이오 헬스 분야일까?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세계 1200조 원, 2015년 기준이죠. 1200조 원 규모이며, 이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인 650조와 반도체 400조 원을 추월을 했다. 그리고 이 서 회장님은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시고, 네, 께서는 이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죠. 바이오 시밀러 분야를 석권을 했다. 10년 전에 초기 자본 5천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커졌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이 바이오 헬스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 되게 간단한 이유인데, 이 우리나라만 노령화의 고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평균 연령이 30세인 베트남조차도 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걱정을 정부가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굉장히 발빠른 정부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신약을 개발을 하고 위탁 생산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역량을 쌓인 바이오 시밀러 분야, 그리고 벤처를 통한 신약 개발, 이런 게 새로운 세계 시장의 선도점이 들어올 거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는 간단하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약이냐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이죠.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삼성 바이오 로지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회사죠. 이러한 위탁 생산의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고, 이게 세계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셀트리온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회장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소개드릴 기회가 있으면 꼭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약 수출 역시도 48억 달러면 한 이제 5조 원 정도거든요. 신약 개발에 대한 해외 수출,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한미약품이 몇 번 이슈가 있었었죠.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지가 저는 또 이 산업을 좋게 보는 점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굉장히 장점 중 하나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경협주에 관해서 다룰 건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원래 이거를 할까 아니면 중국 히토류 관련된 이슈를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바이오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바이오를 선택을 했는데, 이러한 히토류와 결국 경협주 이런 부분들, 특히 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지 있게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EU의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가 된 거는 굉장히 호재거든요. 이게 결국은 정부가 이만큼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런 2016년 기준 이렇게 시장이 커졌다. 이건 아까 앞에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그리고 이런 셀트리온 그룹이 최근에 발표를 했던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셀트리온과 같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 계열이 아닌데
대기업이 된 회사뿐만 아니라 삼성, SK, LG, OCI 등 대기업의 바이오 신사업에 관한 투자들이 있다라는 건 결국 이 대기업 역시도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 들어갈까에 대한 건 투자를 하실 때 좀 많이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전이 있다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인재의 흐름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게 거품이다 생각을 했던 이유에서 바뀌게 된 생각 중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입학을 하는 데가 이 의대이지 않습니까? 의대.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의대를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 1등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엘리트지만. 하지만 사회가 많이 변해서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되신다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상류층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못했던 친구들의 성공을 많이 좀 예전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되게 일찍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생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 정해진 정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 최상위층 분들이 이 예전에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모든 걸 갖출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로도 부족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열망과 갈등이 이런 갈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갈망이 결국 바이오 벤처를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생산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이 세계 점유율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러한 인재의 흐름이 저는 결국 이 R&D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시밀러의 강점이 결국 이 바이오 산업을 이끌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 경제의 구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외국인이어도 이건 꼭 한국에서 하고 싶다 하는 한국인을 채용을 하고 한국에서 하고 싶다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 하나는 뭐냐면 사무직, 두 번째는 R&D, 세 번째는 기술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보내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순한 업무에 누가 비싼 돈을 치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최고라 생각하는 건 저도 회사원이었고 사무직, 저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진짜 치열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경쟁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글로벌 회사들이 왜 우리나라에 사무실을 안 차리지? 라는 생각. 뭐 많은 회사들이 차리고 있죠. 실제로도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재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대졸 출신들 혹은 사무직들의 경쟁력은 저는 어마어마하다 생각합니다.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내야지 라는 이 문화적인 게 정말 우리는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밑에서 일을 하게 되지 않게 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희생으로 갖춰지게 된 발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강한 강국이 됐겠습니까? R&D R&D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시밀러를 잘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 카피 기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카피가 흔히 말하는 짝퉁 이 저퀄리티의 카피가 아니라 정말 이 보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혁신시키는 카피를 우리나라는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제조 공장에 있었는데 이 R&D를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1등 제품이 그래도 나라의 규모 대비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강점이고 세 번째로는 기술직. 이 기술직이라는 게 저도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약간 노동 집약적 산업에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 돈을 투자를 하지 않는데 LNG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LNG선은 이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이런 기술자 분들, 특히 이 LNG선에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용접 기술이 있답니다. 이거는 뭐 컴퓨터로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이 공장을 왜 이렇게 이전을 해외로 인건비 이제 원가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좀 더 원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왜 어떤 공장들은 이전을 안 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 뭐 생산을 할 때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 컴퓨터로도 안 되고 이 사람의 감각과 기술 이런 이 쌓여있는 축적된 경험이 엄청 중요한데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생산의 경쟁력 특히 이 기술자 분들의 이 장인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이 LG의 가전 부분을 좀 못 따라가는 이런 것도 저는 이런 기술자 분들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업무가 아닌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생산 라인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는 이 강점이 분명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기술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독보적 경쟁력으로 계속 남았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나름 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인재, R&D적 인재와 생산의 인재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점이죠.